안녕하세요. 국제문제를 쉽게 설명하고 그 내막을 짚어드리는 조박사입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일제히 푸틴 대통령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 국가안보위원회 비서관이 권한 대행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암 수술 앞둔 푸틴, 최측근 비서관이 우크라전 대신 지휘할 것이라는 제목이죠. 푸틴 대통령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 자리를 파트루셰프 국가안보위원회 비서관이 대신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인용한 언론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러시아의 제너럴 SVR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푸틴이 곧 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파트루셰프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언론은 마르카와 제너럴 SVR입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된 것이 스페인의 마르카, 영국의 데일리 메일, 제너럴 SVR입니다. 이 매체들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기에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앞다투어 인용하며 기사들을 쏟아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스페인의 마르카는 축구 소식을 주로 다루는 지역 스포츠 신문입니다. 축구계 루머들을 많이 다루고 레알을 지지하는 기사들을 많이 쓰는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방과 루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마르카가 다루는 카테고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풋볼, 농구, 축구, 야구, 복싱과 이종 격투기 등의 기타 스포츠, 그리고 생활 양식입니다. 이번 전쟁의 쟁점을 다룰 만한 카테고리는 그나마 생활 양식 쪽이겠죠. 음악이나 TV쇼는 아니고 영국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르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사들을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기밀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매체로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지 않나요? 그럼 그 다음 근거로 인용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을 보겠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영국의 대표적인 황색 언론 신문입니다.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선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영국에서는 꽤 인기가 많은 신문입니다. 말기암 치료에는 알벤다졸이 효과적이라는 보도를 처음 한 것도 데일리 메일입니다. 그 후 수많은 언론들이 알벤다졸로 말기암이 완치된다는 근거로 데일리 메일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기사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인 해프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 때문에 영국에서 한국의 항공모함을 급파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대사가 무슨 소리냐며 깜짝 놀랐던 일이 있죠. 당시 데일리 메일에서 북한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영국이 항공모함을 급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 기사를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후에 찰스의 영국 대사는 현재 영국에서는 운용 중인 항공모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데일리 메일의 기사를 메이저 뉴스로 다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SVR입니다. 현재 러시아 언론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과 다른 보도를 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차단했고 BBC와 CNN은 이미 러시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3%까지 오르며 러시아의 민심은 푸틴의 편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등했습니다. 반 푸틴의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사실상 러시아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심조차도 푸틴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내 구독자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 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자 하는 몇몇 기자들은 유튜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너럴 SVR입니다.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너럴 SVR의 진짜 기반은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푸틴은 현재 반송장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수술 시간까지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고정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페이트리언이죠. 모금을 후원하는 곳입니다. 후원자는 현재 106명,
한 달에 2,364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제너럴 SVR 소개글에는 내부, 조사, 크렘린의 정보, 살인과 테러와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내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정말로 푸틴과 러시아 내부 정보에 대한 누구도 알기 힘든 최고 등급의 기밀 자료들을 계속 입수하는지 그 진위는 모릅니다. 푸틴의 최측근에 자신의 조력자가 있어서 정보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메이저 뉴스로 올리기에는 객관적인 팩트 확인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의 기사들이 전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카, 데일리메일, 제너럴 SVR의 보도만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소위 메이저 언론들이 아무런 필터링과 조사 없이 이를 앞다투어 대중들에게 뉴스로 보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다루는 국내의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전반적인 내막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언제나 수면에 드러난 이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단편적으로 근거 없이 접근하는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관계에 대해 심층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